여러분 그냥 순차적으로 볼까요? 순차적으로? 아, 그래요? 아니, 저도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문제요? 문제 22번 한번 보세요. 22번. 이런 집합건물은 항상 이게 뭐냐면, 집합건물은 여러분들의 그 공시법 있죠? 공시법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공시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 자체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문제는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두 문제 나오고, 두 문제 한 번가 나오고, 다시 또 두 문제 나온 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언제 두 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강의 안 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게 두 문제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두 문제 나오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강의 한 번 들으면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도록. 그럼 여러분 잠깐 광고라면요.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다 들으셨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보고요. 그 다음에 출제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 출제는 선생님들한테 학원에서 출제 비용을 드리고, 학원에서 출제를 해서 학원에서 복사해서 시험을 계속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보면, 다른 외부에다가 출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학생들의 어떤 공부 수준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문제를 내고, 그리고 문제가 계속 겹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문제를 한 사람이 계속 출제를 하게 되면, 문제를 겹치지 않게끔 문제를 내니까, 이걸 모으면, 나중에 10월달쯤 되면 장판지가 되거든요. 장판지 문제 있죠? 그게 돼가지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데, 출제를 이 사람 여기 거 저기 거 이렇게 사다 그렇게 보면 출제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오늘은 뭐 어디 거 보고 사다 보면요 나중에 문제를 놓고 딱 보면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왜냐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만 문제를 내니까.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나오지 않은 게 넓게요. 객관식이라는 건.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10월까지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내는 거 그래야지 출제를 전 범위로 이렇게 올해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는 4월달은요 문제 출제 안 냈던 부분에서 내고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요. 그래서 문제를 쭉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전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원래 이제 뭐 다 비용을 요즘은 다 비용이 다 6,000원이더라고요. 비용을 받는데 그냥 비용 돈 이야기하기 제일 싫어하는데요. 갑자기 비용이 나왔지, 알죠? 일단 여러분 학원에 일단 나오시고 시험 보시고 1회하고 2회는 그냥 나오시면 다 보는데 3회나 이렇게 볼 때는 혹시 또 시험을 안 보는 사람들을 좀 하기 위해서 100원은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알죠? 안 보고 학원에서 안 보고 그 다음에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100원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되도록이면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게 낫거든요. 이게 연습이기 때문에. 오이말 카이드에다 이러면요. 시험을 해보고 정식적으로 하는 게 이게 그래서 학원 가서 시험장에 가서 보면 그거 못 해가지고 시간 놓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연습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요. 이제 올해부터 부동산학 개론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요. 감정평가사하고요. 올해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이 두 가지에서 시험이 봐요. 그래서 제1회에서 감정평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학 개론이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이 2주 전, 일주일 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는데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요. 그 선생님은 전혀 그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부동산학 개론 선생님, 그 윤지연 선생님 있죠? 이 윤지연 선생님이 어디서 강의를 하고 계시냐면 서울에 보면 SLA라고 해가지고 서울법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평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학원이에요.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데 거기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선생님이 여기 부동산 개론 간평사 있죠. 이 사람도 지금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요 강의하면 그 부동산 개론에서 나오는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해설을 다 해드릴까 하면 이미 거기는 다 해설했을 거예요. 강의가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부동산 개론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감정평가사 학원에서 실제로 부동산 개론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근데 웬만큼 해가지고는 감정평가사 그쪽에서 강의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감정평가사 부분이 우리처럼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처럼 삼단법인가 무슨 법인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감정평가사는 깊이가 상당히 있어요. 감정평가사 부분. 그 다음에 또 뭐를 정확하게 알아야냐면, 우리 보면 여러분 그 투자로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죠. 수요 공급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약간 단순하게 나오지만, 감정평가사는 경제학이 따로 있어요, 과목이요. 경제학 과목이 따로 있다고. 경제원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이 부동산 기원에서 나오는 경제에 관한 분이죠.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투자 있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깊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공정회사 수준 정도로 강의하기는 쉬운데, 감정평가사 수준으로 강의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처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나중에 문제를 뽑아가지고 놔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풀이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도 제 생각인데,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실제 우리 시험에도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한 2, 3년만 지나면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문제 수준이요. 그럼 우리도 동달아서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법은 나왔는데요. 민법은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시험 문제가 다 나왔는데, 그것은 5월 달에요. 5월 달에 여러분요. 민청하고 물권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이미 지금 다 자료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청하고 물권 부분만 여러분하고요. 테스트를 한번 딱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 문제를 다 맞추고 못 맞추고 떠나가지고, 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간평이 올해 이제 우리가 간평 수준을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 공중회사로 충분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평하고 공중회사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단계가 한 단계 정도 낮은 게 주택관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5월 달에요. 5월, 일단 4월 말까지 이론이 다 끝나면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그 감정평가사를 가지고 시험을 한번 공고를 미리 사고 일주일 전에 공고하고, 물권하고 채권만 해요. 물권하고 민법 총칙만 봐요. 감정평가사는. 채권법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만 가지고 다시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많이 먹고 못 가고 떠나가지고 그것을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지금 1년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 개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뭐 높을 수 있는 사람은 높지만 점수가 높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딱 보고, 나 이 문제 들어봤다. 이게 중요해. 이 문제 나 들어봤는데 이게. 알죠? 그 정도가 되면 5월 달이면 아직도 한 6개월 정도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여러분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집합건물이요. 23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번 집합건물이요. 그냥 22번. 이게요, 안 한 것은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러면 좋은데요. 자, 22번. 집합건물 소유물 가려는 부분이 있죠? 되게 간단해요, 집합건물은요. 먼저 여러분요,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건물이에요. 보면, 이렇게 집합건물의 양식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노랗게 된 게 있죠, 노랗게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 이 부분. 이게요, 지금 301호예요. 301호. 그럼 이게 지금 몇 평이죠? 30평 아파트예요. 30평. 이 30평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요?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실평수를 얘기하죠.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용 부분. 그러면 여기요, 전유 부분이 뭐죠? 30평이면 20한 4, 5평 되죠? 여기 공용 부분이요, 6평 정도 되죠. 이것을 합해가지고 30평 아파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공용 부분, 여기서 공용 부분은 구조상, 우리 법적으로는 구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요, 당연히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법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법정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걸요, 공용 부분 6평에 대해서 따로 등기할 수가 없죠. 따로 등기하면 몇 평이 되죠? 36평 아파트가 돼버리죠. 원래 몇 평짜리 아파트인데 30평인데. 그러면 여러분 실평수가 24평이고 나머지는요, 여기 복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여기 계단, 주차장,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몇 평이다? 6평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같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할 수 없고, 두 번째,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는 301호에 살다가 이사 갔는데요. 저쪽에 보니까 빌라가 주차장이 없어. 그럼 주차는 여기가 짱이야. 그럼 주차는 여기다 시켜야 되겠어. 그냥 6평 빼고 24평만 살아.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또 하나요. 전유 부분은 뭐냐? 전유 부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을 빼는 거예요. 건물은 전유하고 공용으로 이루어졌다니까? 전유 부분 뭐요? 공용을 빼죠. 공용 부분 뭐요?
전유 부분을 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머리하고 하체하고 있다고 봐. 머리가 뭐야? 하체 빼고 머리지.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24평하고 6평, 그러면 30평이 되는 것이죠.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은요, 공용 부분은 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공용 부분은 먼저 이렇게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이 있고요. 또는 규약 공용 부분이에요. 규약. 이런 규약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규약이라고 하지만 이건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계약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고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규약 공용 부분은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 그래서 이 등기를 할 때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두죠. 왜 규약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두죠? 여러분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뭐죠?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공용 부분은 그러니까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규약 공용 부분이 어디예요? 이런 뭐 요즘 신축 아파트 보면 아파트 아래 뭐가 있어? 도서관 있죠. 그럼 조그맣게 휘트니스 있어 없어? 있죠. 노인정도 있죠. 그걸 바로 그것은 구조상으로 당연히 공용 부분이 아니잖아요. 구조적으로 공용 부분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한 칸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가지고 도서관, 또 조그맣게 휘트니스 이렇게 해놨죠. 그걸 규약 공용부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규약 공용부분. 이러면 강의 노트에 집합건물법만 유일하게 없어요. 그럼 여기 봐. 알겠죠? 그래서 강의 노트에 그것만 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라고 그냥. 알겠죠?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봐봐. 그 노인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서실이라든가, 휘트니스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팔아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갑구를 안 두는 거예요. 갑구 팔지 마라 이 말이죠. 누군가 그것을요, 담보로 정하고 돈 빌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뭘 안 돼요? 울구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표제부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등기인데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규약은 등기를 해. 표제부만 둬. 그런데 공용부분은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구조를 익혀야 되잖아요. 구조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뭐냐? 이것을 대지인데 대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대지, 또 하나는 규약대지라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당연대지는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당연대지라고 그래요. 나머지를 규약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대지를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 뭐죠? 301호를 사는 거예요. 301호를 사다 보니까 주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301호를 사다 보니까 주차하게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전유 부분을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뭐란다? 전유 부분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 대지 사용권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요.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대지권 등기 없음.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보면 여기 아파트가 3억짜리인데, 다른 데는 경매가 다 3억인데, 이놈의 아파트는요, 1억 8천에 나와 있거든. 1억 8천에. 이게 무슨 말이죠? 딱 보면 대지권 등기 없음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대지권 등기. 그러면 땅은 없고 건물만 순수하게 이만 원이에요. 그런 거 싸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경매 처음 배운 여자도 있잖아요. 정신없이 있잖아. 돌아다니다가 이런 건물 딱 싸다고 해서 푹 들어가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대지권 등기 없으니까 땅을 밟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잘못해서 한번 방 보러 갔다. 그럼 못 나오는 거지.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대지를 밟을 권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언제 나오는 거야? 100골이 돼서 나오는 거죠. 알겠어? 그게 바로 예를 들면 대지권 없는 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안 되는데 문제는 규약으로 분리가 돼요. 규약으로. 여러분, 옛날 아파트들은 처음 지금 아주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나 빌라는 뭐가 문제냐면요. 알박기라고 해가지고 이 건축업자들이 알박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쭉 이렇게 빌라가 있잖아요. 빌라 단지가 있거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이 건물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만 등기해주고 대지권 등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해준다 해놓고 안 해줘. 그럼 사람들이 아파트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지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파고 누가요? 대지권 등기 보고 산 사람 어디가 있어? 울구에 저당권 있냐 없냐 이것만 쳐다보잖아 우리는요.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건축을 하려고 딱 보니까 여기 이 땅은 누구로 되냐? 갑이라는 사람 땅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대지의 소유자가 분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법에는 우리 민법에는 217조라고 해가지고 법조문 딱 하나 있어요. 집합 건물이. 딱 하나, 집합 건물에 관해서.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물 관리하는 법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 이 법을 만들기 전에는 이 건물하고 땅하고 건물이 동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땅 주인하고 다를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딱 짓고 아무 말 하지 않죠, 누가? 그러면요, 건물만 등기해줘. 땅은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요, 몇 년 전 됐죠? 몇 년이 아니죠. 2, 3년밖에 안 됐죠. 이 아파트 주민들이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땅 주인한테. 그 땅 우리 거 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축을 하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재건축하려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아, 철거해야지. 철거하면요, 누구만 좋아요? 간만 좋죠. 철거를 딱 하려고 보니까 대지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우리한테 대지권을 달라. 소송을 했는데 그때 뭐냐? 대지권 등기는 규약에 의해서 규약으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건물 쓰러질 때까지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건물 쓰러질 때까지 살아야지. 그럼 어떡하냐고.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사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도록 이것을 뭐라냐?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죠? 그럼 공시법에서 배웠죠? 그게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라죠? 그러면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 중에서 용어로만 보면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내가 집합 공부를 왜 안 하려고 했냐?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빨리 얘기해. 알겠죠? 자, 대지 사용권하고 여기 대지권하고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대지 사용권이 넓죠. 대지 사용권. 왜요? 대지 사용권 중에서 이랬으니까. 아주 괜찮아요. 알겠죠? 이게 우리나라 감탄사가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만약에 누가 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 중에서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죠. 100%가. 99.99%가 동일하죠. 왜냐면 대지 사용권을 그대로 등기한 게 대지권이니까. 그럼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왜 전유 부분하고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해. 왜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을까? 대지권 등기만 하면? 우리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혹시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 있죠? 증명서 보면 우리가 이제 대장 있고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봐. 여기 딱 보면 대지는 어디다 등기해야 돼? 토지 등기부.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다 등기해야죠. 됐죠? 우리가 아파트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파트. 전체적으로 일동의 건물에 뭘 한다? 일동의 건물에 뭐를 둬? 표제부만 두죠. 그럼 전체 건물에 갑과 을구를 둘 수 있어 없어? 없죠. 갑구 전체 건물을 누가 팔아먹어? 전체 건물에다 누가 저당을 잡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구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은 표제부밖에 둘 수가 없어. 갑구는 소유권을 해야 되는데 건물 전체를 누가 팔아먹냐고. 어떻게 파냐고. 알죠? 구분소리로 돼 있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구가 없는 거예요. 일동의 건물에 표제부만 있죠. 1층은 뭐고 2층은 얼마고 3층은 뭐고 이렇게 쫙. 왜냐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 60몇 층 건물 짓는다 하잖아요. 그럼 표제부가 몇 개에 대해서 60몇 층에 쭉 써져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1도의 건물이고 그 다음에 전체요. 여기 301호에 관한 등기부가 있죠. 여기 301호에 뭐가 있다? 표제부가 있고 301호. 여기 뭐가 있어? 갑구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을구 이렇게 있죠. 소유권은 어디서 넘어간다? 갑구만 넘어가죠. 갑구만. 1번 A에서 2번 B로 이렇게 갑구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등기부 전체가 B한테 가죠. 이 등기부 전체가 B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 여기 표제부에다가 이런 뭐라 하죠? 표제부에다가 여기 표제부는 이건 건물 등기잖아요. 건물 등기. 건물 등기인데 여기다가 대지권 등기를 여기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 표제부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거 301호 건물 등기인데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대지권의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땅에 대한 등기를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 딱 해놓으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당연히 넘어가면 A에서 B로 소유자가 바뀌죠. 그럼 B가 등기부로 딱 보니까 여기에 뭐까지 등기가 돼 있어? 땅 등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하고 땅하고 분리해서 처분할래야 처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나 같이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대지권 등기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요즘 같은 큰 아파트든 그런 거 없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잠깐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여기가 있으면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빌라를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 땅 주인한테 이 사람하고 땅값을 줬는데 이건 땅값을 못 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 땅값을 안 주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럼 건축업자 X가 땅에 대한 등기를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건물 등기해 주면서 동시에 대지권 등기도 해줘야죠. 25,755분의 251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대지권 등기를. 비율이니까. 그걸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직 땅값을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 등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못 해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일단 분양을 하죠. 분양해가지고 한 4개, 5개만 분양하면 땅값 치를 수 있죠. 그 분양을 하고 한 5개 분양하고 나서 그걸 돈을 받아서 땅값 치르고 자기가 다시 등기를 받아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해준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5개가 분양될 때까지는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됐으니까 그 5집은 건물이란 등기를 받을 수 있어도 대지권 등기는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파트 대금이 3억이다 하면은 건물 가격이 1억 한 8천, 땅 가격이 1억 한 2천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억이란 말이죠. 내가 분양대금 3억을 다 줬어. 그 말은 나는 건물만 산다는 게 아니고 뭐까지 산다? 대지까지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잔금이 아직 치르지 않아 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못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분양업자가 잔금만 치르면 건물 등기뿐만 아니라 대지권 등기도 나한테 당연히 해주겠죠. 그런데 지금은 있어 없어?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건물의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당연히 등기가 나한테 올 거니까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A가 1년 만에 B한테 판 거예요. B가 또 6개월 만에 C한테 판 거예요. C한테 소유권이 간 상태에서 대지권 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등기를 받아가지고 B, C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 C가 그냥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C가 그냥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왜요?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죠. 우리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은 주된 권리인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A에서 B에 C로 가면은 나중에 취득하게 될 대지 사용권도 A, B, C한테 이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대지권 등기를 받는다? C가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야지 강의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 이제 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분 소유. 구분 소유라는 것은 먼저 구조상, 그다음에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독립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여기 구분 소유 의사.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러면 지금 우리 그 사무실 한번 봐봐. 사무실 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사무실이요. 사무실 이렇게 입구 이렇게 들어가죠. 사무실 문이 있죠. 그리고 여기만큼 여기 교수실 이렇게 있죠. 그럼 교실도 여기 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봐봐. 교수실은요. 여기 사무실하고 교수실 어떻게 죠? 이렇게 구별이 돼 있죠. 구조적으로는 독립하죠. 서로가. 교수실 문 닫으면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용이 독립이 되냐 이게 문제죠. 이러면 이용이 독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실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실을 통해서 나오죠. 들어가려면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사무실과 교수실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용이 독립이 안 돼. 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무실하고 교수실은 별도로 따로따로 두 개를 등기를 절대로 못해. 오직 하나로만 등기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이런 봐봐. 저기 소강의실 있죠? 여기 대강의실 있죠? 벽으로 지금 연결돼서 구분돼서 안 돼 있어? 구분은 돼 있죠? 구조가 독립이죠? 문 따로따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따로따로 돼 있죠? 이용이 독립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강의실하고 소강의실은 별도로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층, 2층 건물 보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실에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간 집이 있어 없어? 거실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있죠? 계단으로. 그 안에서. 구조는 독립이 돼 있죠? 구조는? 그런데 뭐가 독립이 안 돼 있어요? 이용이 독립이 안 돼 있죠? 1층은 내려가려면 어디서부터 내려가? 2층에서 내려가죠? 1층으로. 올라가려면 1층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죠? 이용이 독립이 안 돼 있다. 그럼 이용이 독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막아야지. 그리고 계단을 외부 고단에서 이렇게 올라가야죠. 구조도 독립돼 있고 이용도 독립돼 있고 이런 경우 형태가 뭐죠? 바로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에 등기를 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이게 지금 1층이요. 1층이 100평이에요. 100평인데 여기다가 뭐냐면 중축을 한 거예요. 60평을 중축. 근데 이것이 구조상, 이용상 둘 다 독립성이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구분 소유냐 그게 아니에요. 구분 소유 의사.
그럼 여기가 맨 처음에 건물이 하나 있을 때는 등기부가 몇 개죠? 하나죠? 1번 표적가 100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60평을 중축을 했죠? 이것도 독립성이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를 몇 개 만들어야 돼? 따로따로 하면 2개 만들어야지 하나는 몇 개? 60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1부동산 1등기죠. 1부동산 1등기.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죠. 등기부가 몇 개죠? 2개죠. 그럼 건물을 몇 개로 본다? 2개로 본다. 이걸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파트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를 봐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100평 이렇게 하는 것을 1번 100평에서 100평 여기 2번 160평 이렇게 160평 160평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이건 160평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돼요? 160평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100평에서 160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160이란 말 몰라요? 160 전체가 160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한 개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해. 표시 변경 등기. 그럼 무슨 말이냐? 100평을 160평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표시 변경 등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 표시 변경 등기는 건물을 한 개로 본다는 것이고 따로따로 등기부를 둔다는 것은 2개로 본다는 것이고 이렇게 2개를 보는 것을 뭐란다? 구분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까지 해야 돼. 이래야만이 구분 소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예전의 판례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 판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다른 건 안 돼, 다른 거 안 되고 원래라면 단독주택이 중축을 했을 때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지 구분 소유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여기요 지금은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빌라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뭐죠 명칭이 있어 없어? 이런 용 빌라라는 이건 없어. 알겠죠? 아파트하고 뭐죠? 다 세대지 다 세대. 알겠죠? 그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빌라라고 하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고급 빌리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번따서 그냥 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죠? 다세대. 그럼 아파트는 뭐죠? 아파트는 처음부터 건물을 이렇게 짓죠. 이게 일동의 건물이죠. 일동의 건물. 그러면 처음부터 이 아파트를요, 나 혼자 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아방공도 아니고, 알겠죠? 자기가 무슨 뭐 진시황제라고, 알겠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뭐를 목적으로 하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양을 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말은 이것은 소유권을 한 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여러 개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처음부터 있는 거죠. 이것을 이런 경우로 우리가 뭐라 하냐? 일단 건물이 완성이 돼. 물리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돼. 그러면 완성되면 어떻게 하냐? 일단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그 건축물 대장이 단독이죠? 단독주택의 경우하고 집합건물하고 2개가 나누죠?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나누어지죠? 단독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뭐라고 얘기해? 단독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공시법 안 배웠어요? 일반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죠. 공동주택을 뭐라고 해요?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죠. 일반 건축물 대장, 집합 건축물 대장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다세대라든가 아파트는 집합 건축물 대장. 우리가 건물이 다 가구죠, 다 가구. 3층짜리인데 소유자는 한 명이죠. 우리가 말한다, 다 가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일반 건축물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먼저 완성을 하고 나서 집합 건축물 대장을 만들죠. 집합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만들고 대장에 뭘한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뭘한다? 등기부에 뭘한다? 등기.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분 소유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만 되면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됐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한다? 분양의 목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만 되면은 대장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직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구분 소유가. 알겠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구분 소유 의사가 客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이 판례는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1층을 증축했을 때는 반드시 뭐까지 있어야 돼? 등기까지 있어야 구분 소유고 등기가 없다 그러면 구분 소유다 아니다. 따로 별도로 등기가 없다 그러면 구분 소유다 아니다. 한 개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빌라, 공동주택을 짓고 처음부터 분양의 목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분양 광고를 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소유권을 한 개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고 소유권을 수개로 두려고 하는 의사죠. 이러한 경우는 물리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돼.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면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죠. 물리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것을 뭐로 본다? 구분 소유권으로 인정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 소유 의사 플러스 등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분양 광고를 하게 되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건축 허가 신청을 내면은 이 말이죠.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뭐로 본다? 구분 소유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보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세요. 아파트 지하실 있죠.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번요. 상가 건물에 줄고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의 맨 끝에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봐. 그러면 상가 건물 봐봐.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받죠? 외부에다가 영역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만 별도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지금 뜻하는 것이에요. 자, 3번은요.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 봐봐. 독립성을 줄고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 그러면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런데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 무효. 알죠? 독립성이 없으면 절대로 구분 소유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줄과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 구분행위. 그러면요, 봐봐. 이 구분 소유 의사를 인정을 해야 뭐가 되죠? 구분 소유권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구분 소유 의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건물을 건축한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때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 건물에서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뭘 목적으로 하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건물을, 일동의 건물을 구분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공용 부분이죠. 이런 아무 말이 없으면 죄송해요. 알겠어요? 5번.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됐다 하더라도 아직 그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 줄고,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 줄고, 등기되지 않았다면 구분 소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X요. X죠, X. 알겠죠?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성립한다. 알겠죠? 등록이 안 됐거나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자요. 23번은요. 1번. 여기. 항상. 자, 뇌를 가지고 봐봐. 뇌를 가지고. 건물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을 빼면 돼. 공용 부분은 어려운 말인데 뭘 빼면 돼? 아주 어려운데요. 이걸 알 정도가 되면 이미 합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써. 옆줄 긋고 전유 부분 줄 긋고 공용 부분을 제외라고 써. 전유 부분은 뭐라고? 공용 부분을 제외, 이렇게. 저는요, 다른 데 다 가면 TV가 다 있거든요, 모니터가요. 한 번도 강의하면서 내 얼굴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쳐다보면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쳐다보면. 알겠죠? 이렇게. 참, 자기 얼굴도 쳐다보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번엔요,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줄고,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알겠죠? 두 번째 줄 보면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아파트들은 뭐 그런 게 없죠. 여러분 옛날 아파트들은 뭐가 있었냐면 북한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입구에 있는 방 하나는 공동 대피소 뭐 이런 걸로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 입구 이것은 처음에 건축을 제작을 할 때 여기 101호는 공동 대피소. 그럼 뭐죠? 공용 부분이 되죠. 알겠죠? 건축물 대학 만들 때. 그 다음에 나중에요. 나머지는 다 뭐다? 전유 부분이죠. 그러면 이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을, 이것을요, 전유 부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전유 부분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뭐냐?
공용부문의 변경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80년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지금 간첩 조작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이것을 일반 분양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공용부문이라는 것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공용부문을 변경을 해야 돼. 그 공용부문을 변경할 때는 우리 집합공법 15조의 4분의 3 이상, 아파트 주민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뭐라 할 수 있다? 분양으로 할 수 있어. 분양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공용부문이 아니고 무슨 부분이다? 전유부분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판단을 어떻게 한다?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은 맨 처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 3번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공용부분. 봐봐. 아무 말 없이 공용부분 그러면 그것은 구조상 또는 당연 또는 법정 공용부분을 얘기해. 만약에 규약 있죠, 규약. 규약은 앞에다가 반드시 써. 규약이라고. 알겠죠? 규약 공용부분 반드시 쓴다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공용 그러면 구조적으로 공용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필요하지 않다. 4번 규약 동그라미 맨 끝에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하여서 거기다가 표제부만 둔다. 자, 5번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러면 대지의 공유자는 이거죠. 이런 봐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희한하죠. 여기요 가방을 하고 둘이요 공동으로 소유하죠. 토지를 둘이 사. 너무 뭐 절친한 거예요. 그 집 가족 우리 가족 친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하죠?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치워. 건물을 치고 나서 둘이 싸움이 붙었어. 알겠죠? 1층, 2층. 싸움이 붙어. 1층은 가비 갖고 2층은 우리 갖고 있는데 싸워가지고 땅을 분할해. 그럼 토지는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비 뭐라고 그래? 여기서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그런데 토지를 분할하면서 가비 뭐라고 그래? 을한테 내 땅 위에 있는 건물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럼 을도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내 땅 위에 있는 건물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건물 없는 것이죠. 뭐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지를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 성질 더러우니까 다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24번요. 23번의 정답은 5죠. 24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약간 얘기했죠? 아파트 값이 싸다고 아파트 경락받은 사람 알겠죠?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 소유자.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들어가면 못 나와 100골이에요.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왜? 들어가려면 어떻게 땅을 받고 들어가야 돼? 땅을 밟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건물은 철거하든지 사용을 못 해야 된단 말이죠. 차라리 그러느니 팔고 나가는 게 더 낫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전유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팔고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2번은요.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밤. 왜 X죠? 일단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예. 자, 민법에 있어서 공유죠. 민법의 공유에서 사용하고 수익은 어떻게 하냐? 사용하고 수익은요. 민법의 공유 사용 수익은 이것은 지분의 비율. 이건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수익이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요, 집합 건물 있죠? 그러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죠? 그럼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어디를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외벽, 저 노란 게 다 외벽, 옥상. 알겠죠? 다 공용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용도에 쫓아, 용도에 쫓아. 알겠죠?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용도는 무슨 용도로? 엘리베이터 용도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엘리베이터가 뭐 뭐라고 써있죠? 거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뭐라고 써있어? 승객용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하물용이라고 써있어? 승객용이라고 써있어? 승객 좀 이상하네. 사람용인가? 아무튼 승객용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만 오르고 내리고 해야지. 알겠죠? 보신탕도 같이 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알겠죠? 자요. 자, 두 번째.
보신탕도 같이 타면 안 돼. 알겠죠? 왜? 사람이만 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또 우리 애기라고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타도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오케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요? 이삿짐. 여러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삿짐 옮길 수 있어, 없어? 있어? 난리가 나, 여러분요.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관리사무소가 돈 내고 해야 돼요. 그 용도가 뭐예요? 사람이 오르내려가지고 짐을 옮기면 안 되죠. 그런데 조그만 짐들은 관계없는데, 그런데 이제 외부에 이삿짐에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는 데는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도 이삿짐을 옮길 수 있게 돼 있지만 관리실에서 막아버렸죠, 다. 그럼 생각을 해봐. 그 사람 이삿짐을 옮기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왜 내가 내냐고. 저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죠. 이삿짐을 할 때. 그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 그냥 못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사용수익을 뭐란다? 용도에 쫓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수익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도에 쫓아 이렇게. 그래서 지분의 비율로 전부 그게 아니에요. 용도. 그 용도대로 또는 용도에 쫓아. 자, 3번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 여러분 봐요. 이건 이제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런 것이죠. 원래 이제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가요. 이렇게 층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요 20평이고 이게요 40평이고 이게요 60평이란 말이죠. 원래는 거의 아파트 층수들이 다 똑같죠. 평수가. 그런데 평수가 좀 다른 것들도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문제가 평수가 똑같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평수가 달랐을 때 20이고 40이고 60이잖아요. 그럼 여기 20평이 지분을 지분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분을 1이라고 그래. 1. 여기는 얼마죠? 2. 여기는 얼마죠? 3. 이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 지분은 권리와 의무를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 만약에 아파트가 수익이 있다.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10만 원 가져간다. 그럼 나는 30만 원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무죠. 아파트 관리비가 20평이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나는요 60평은 얼마 내? 30만 원을 내는 거죠. 권리와 의무는 지분의 비율로 내는 거예요. 그 지분이라는 것은 뭐야? 지분이라는 것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이게 20평이 1이죠? 60평은 3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지분이라고 한다. 지분은 뭐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다시 보면 3번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이 말이 아니네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여기 보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처분할 때 같이 처분한다.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얘기하고요. 4번요.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말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이건 법조문이 제1항하고 2항인데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3항은요. 5번은요. 공용 부분의 변경 동그라미. 공용 부분의 변경하고 관리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변경하고 관리는 다른 말이라고. 이런 봐요. 우리가 변경이란 건 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죠, 변경은 이런 뭐냐면 이런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다 계단이에요. 여러분요, 인천 있죠, 인천 연수동에 가면 롯데 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연수동이요. 그 연수동 그 사거리 BYC 건물인데 거기 가면. 근데 여기는 건물이 다 5층이에요. 5층. 왜냐면 옛날에 또 북한에서 더 쳐들어온다고. 그러면은 또 비행기 날아가야 된다고. 5층 이상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놓고는 송도를 막아가지고는 30층, 40층을 지어놨어. 알겠죠? 왜? 북한이 들어올 때 헷갈리게 한다고. 알겠죠? 이제는 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요. 아무튼 이건 5층이야, 5층. 5층은 뭐죠? 5층 이하의 건물은 뭐다? 엘리베이터를 둔다, 안 둔다? 안 둬. 그리고 여기는 4층, 5층까지밖에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는 그때 없단 말이죠. 그러나 대신에 계단이 많아요, 계단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문제죠. 그럼 여기 임대료 주려면 어때요? 이러면 2층하고 3층하고 4층, 5층 갈수록 임대료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이게 80이다. 여기 1층, 2층이 80이다. 5층은 50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관절염이 있는데 5층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못 나오죠, 못 나와. 왜? 치료할 때까지. 그걸 찜질하고 있어야죠. 찜질하고 모처럼 이제 회복해가지고 한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이제 또 안 되는 거죠. 왜요? 가가지고 또 이게 내려오면서 또 관절이 또 해가지고 이제 또 정형외과 가가지고 또 찜질. 이건 찜질하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냥 거기는. 알겠죠? 그러니까 5층 이것은 임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를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만든다면 엘리베이터로. 알겠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계단이 공용부분이죠?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만드는 것을 공용부분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얼마다? 공용부분의 변경은 얼마? 그럼 관리단 집배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의결권에서 의결권 써봐. 거기다가 지분의 비율이에요. 지분. 그래서 지분이 뭐죠? 지분에 따라서 지분은 뭐예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죠. 그래서 지분에 따라서 아까 말했죠? 20평이요. 20평이 지분이 1이죠. 60평은 지분이 3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만약에 내가 20평짜리 있고 60평짜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20평짜리가 구분 소유자죠? 한 표. 60평도 구분 소유자죠? 한 표. 그 다음에 또 의결권을 줘. 의결권을. 20평한테 얼마를 준다? 기본이니까 1. 60평 몇 개를 줘? 3. 의결권을 3개를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면적하고 면적이 둘 다 똑같은 아파트 있죠? 30평짜리 아파트. 그러면은 뭐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 구분 소유자니 의결권이 따질 필요가 없죠. 한 사람만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면적이 다를 때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얼마나? 4분의 3. 이런 봐봐. 공용보를 변경 동일하고 변경에다가 4분의 3. 앞으로 여러분요, 뭐가 있냐? 4분의 3이 모두 5개가 나와. 5개. 4분의 3이 5개가 나온단 말이죠. 일단 하나가 나왔죠. 뭐다? 공용 부분의 변경. 뇌가 있으니까 여러분요, 암기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변경에다 뭐라 쓰냐? 써. 관리라고 써. 공용 부분의 변경에다가 변경 동그라미 하고 날 보지 말고 변경이라고 하고 여기다 이렇게 관리라고 쓰라고. 관리라고. 이렇게 공용 부분의 변경이죠. 공용 부분의 관리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써가지고 뭐라 쓰냐? 통상의 집회결의 이렇게. 관리를 해서 통상의 집회결의 이렇게. 통상의 집회결의. 이렇게 하란 말이죠. 이런 거는요. 통상의 집회결의가 얼마냐? 과반수예요. 과반수. 가로 열고 닫고 과반수. 그래서 봐봐. 앞으로 여러분요. 아무 말 없이 통상의 집회결의 이 말이 나와. 그러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얘기해요. 됐죠? 공용부의 변경 얼마다? 4분의 3. 그런데 그래서 정답 2번이죠? 25번에 1번을 봐봐. 공용부분의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줄곧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공용부분을 계량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통상의 집회결의 이렇게. 통상의 집회결의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라고 되어 있죠? 아닐 경우 동그라미 아닐 경우다 말했잖아. 드는 경우. 많이 드는 경우. 옆줄 긋고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뭐란다? 통상의 집회결의. 드는 경우는 하지 마. 그 말은 아직 몰랐다는 말인데 그거는요. 드는 경우, 들지 않는 경우는 드는 것이 아닐 때는 얼마? 통상의 집회결의. 그 다음에 드는 경우,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그럼 얼마? 4분의 3. 4분의 3.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또 하나 쓰면은 뭐냐면, 콘도를 써, 콘도.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요. 난리가 날 수 있어. 알겠죠? 도요. 콘도를 뭐냐면, 콘도를 변경. 콘도 변경이죠? 콘도 변경은 과반수예요. 통상의 집회결의. 과반수 결의. 통상의 집회. 콘도. 왜 그러죠? 봐봐. 일반 상가나 아파트는 소유자들이 주변에 다 살죠. 그런데요, 콘도에 대한 소유자는 어디서 살아요? 콘도는 전국 각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콘도가 5층짜리인데 이것을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려면 사람 오라고 하면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전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낮췄어요. 과반수로. 통상의 집회기로. 알겠죠? 콘도가 우리 법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콘도는 무조건 과반수예요. 콘도는 무조건 과반수. 2번 나와. 알았죠? 자, 콘도 변경. 콘도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죠? 과반수다. 다른 말로 뭐다? 통상의 집회결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2번요. 보존행위죠.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줄고요.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포함하고 줄고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 써. 있네. 3번. 입주자 대표회의 줄고 입주자 대표회는 바로 옆에 방해, 배제,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방해, 배제, 청구 줄 것이고 이퀄 빨간 거 방해, 배제, 청구라고 되어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도 공용 부분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라고 되어 있죠. 그 방해, 배제, 청구가 이퀄 보존행위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존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보존행위 누가 하냐? 구분 소유자나 관리인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거죠. 다음 제가 차 강의하러 가다 보면 뭐를 자주 하냐면 주차할 때가 만만찮아요. 유료 주차장이 뭐 서울 같은 데는 뭐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도 많고요. 주차하고 나오면 뭐 하루에 뭐 5만 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아파트에다 데려간다고 그래. 자기 호수 얘기하고. 그럼 갖다 댄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관리인들이 속아. 근데 그것이 1년 동안 계속 해보세요. 똑같은 차가 똑같은 일에 있는데 누가 그걸 속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앞에다가 뭐라고 하죠? 앞에다가 노란 딱지, 주차 금지 딱지 딱 붙이죠. 양심 있는 사람은요, 운전석 반대편에다 붙여요. 알죠? 기분 나쁘면 똑같이 계속 대봐. 운전석 앞에다 대버려. 운전 못하게. 알겠죠? 골치 아프죠, 이게. 아무튼 이거 노란 딱지를 딱 붙인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붙여도 필요 없어. 겨울에는 필요 없어. 겨울에는 붙이지 말든지 하고 나와버려. 왜? 겨울에는 절대로 달라붙잖아요. 알겠죠? 겨울에는 이게 차가워가지고 달라붙잖아. 근데 그러니까 겨울에 있잖아. 딱 붙여놓죠.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강의 끝나고 11시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쪽이 딱 떠 있어. 한쪽이 다 달라붙지 않고. 알겠죠? 그러면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딱 떼고 가. 그때 딱 떨릴 때 그 소리 있죠?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겨울, 여름 난리라는 거죠, 이것은.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요, 가가지고 조심해야 돼. 가가지고 그냥 아저씨 만나면 인사를 꼭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죠. 왜? 차가 지금 있는데 노란 딱지를 해가지고 주차 금지 딱지를 붙였다. 그게 바로 뭐냐? 보존행위야, 보존행위. 왜 너 남의 아파트에다 불법 조명하냐 이 말이죠. 그냥 주차가 뭐예요? 남의 땅에 불법 조명한 거 아니에요. 불법 조명가 차 빼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뭐란다? 방해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한다? 그 아파트에 사고 있는 구분 소유자나 관리인이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데 차 빼시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입주자 대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중에 3번 중에 입주자 대표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뭐도 포함한다. 맨 끝에 2번에 맨 끝에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포함. 보존행위는.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요즘은 뭐 아파트 들어가려면 하도 그냥 무슨 뭐가요? 희한한 손이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 보면 옛날 아파트들 보면 이러면 특히 뭐 주공 같은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바리게이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죠? 꼭 장사하는 아저씨들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와가지고 수박이요 수박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지? 그게 바로 불법이냐 불법점요. 왜 남의 아파트 가서 장사를 해요? 하면 안 되지. 그때 어떻게 하죠? 시끄러우니까 나가라 하죠? 그걸 뭐라 하냐? 보존행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수박 팔면 안 돼 그러니까. 자요 4번요.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주고죠. 공용부분을 승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5번의 두 번째죠. 연체료는 맨 끝에 승계되는 공용부분에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 되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관리비는 그럼 혹시 관리비 정의 봤죠? 관리비 정의는 뭐뭐가 되어 있어요? 관리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 첫 번째가 전유 부분 301호 전유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용 부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내야 안 되죠? 그럼 연체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체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이 전유 부분은 뭐냐? 전기세. 근데 희한하게요. 소득세는 꼭 자기네들이 받아요.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전기세는 왜 전기세가요? 여러분 301호 전기세가 공용 부분이에요? 301호 전기세가 관리비예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조선말로. 301호 전기세가 관리비냐고? 아니죠. 301호 거죠. 그런데 관리비에 들어가 있어. 한번 봐봐 가서 오늘. 이런 관리비 정의 보면 들어가 있어. 왜 들어가 있냐고. 이게 관리비도 아닌데. 그걸 뭐냐? 위탁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징수. 원래는 보면 무슨 여자들이 있죠. 이만큼한 거 뭐 있잖아. 까만 거 들고 다니면서 남의 이제 담벼락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빌라 같은 데 보면 뭐 하나 들고 담벼락 쳐다보는 여자도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죠? 거기 정기 검침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무슨 말 하면 빨리빨리 좀 알아둬야 돼. 1분 있다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요 알바비 줘 안 줘? 알바비 주죠. 다 줘.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주냐? 아파트 관리실에다 주는 거예요. 어차피 줄 돈이잖아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대신 좀 징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탁징수를 주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1000세대가 안 되는데요. 한 700세대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9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대가 좀 더, 아니, 1000세도 아니죠. 500세도 되나? 500, 600세대? 그 정도 되는데, 내가 그 관리사무실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얼마 안 된대요. 한 80만 원, 90만 원? 이 정도. 그러니까 1000세 정도 되면 100만 원이 좀 더 넣어 나와요. 그럼 그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관리실에서 회식으로 쓰거나, 그런데, 성질 더러운 입주자 대표 만나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 니네 왜 우리가 준 돈으로 공부하면서 남의 일을 하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니네 월급에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인심 후한 데는 그냥 관리 사무실에서 그걸 비용으로 쓰라고 그러죠. 필요할 때. 우선 이해되셨죠, 지금? 그걸 위탁징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이제 관리비죠. 이게 공용부분. 이게 관리비죠. 그 다음에 이걸 안 내면은 연체료가 붙어요. 근데 연체료 뭐냐?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손해배상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관리비는 아니죠.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걸 연체하고 이걸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은 전유 부분은 우리 종유 부분은 관리비가 아니라고 그랬죠. 책임 안 져. 연체로 관리비가 아니라 책임 안 져. 그럼 뭐만 책임지냐?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 중에서 관리비는 전유 부분의 관리비와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있는데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승계를 하고 전유 부분과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봐요. 만약 이게 20만 원이고 이게 30만 원이고 이게 5만 원 이렇게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을이 그러면 30만 원만 공용 부분의 연체료만 딱 내봐. 관리실에. 관리실에서 이사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사하게? 사다리 올라가면 사다리를 끊어버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할 수 없이 20만 원, 30만 원, 5만 원, 55만 원 일단 을이 내죠. 그럼 을이 내면은 을이요? 그냥 을이 내야 그냥 이제 원래 이거 누가 내야 될 거죠? 갑이 내야 될 거죠? 그래서 갑한테 쫓아가서 갑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냐? 판례가 이 두 사람이 병존적이다.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채무자가 원래는 갑이 채무자죠. 낼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을도 채무자다. 이렇게 봐. 왜? 그래야지 아파트가 돌아가죠. 그 사람 아파트 비용 관리비 안 내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 관리비를 다른 사람이 다 아파트 주민들이 또 n분의 1 해야죠.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 사람이 낼 것을 내가 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가 집 들어올 때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된 걸 있냐 없냐 이걸 잘 고지하지 않으면 중개사고가 되는 거죠. 중개업자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해서 두 사람을 다 채무자로 봐. 그러니까 일단 누구한테 받아? 을한테 받는다. 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사 올 사람이니까 을한테 받아. 을은 누구한테 받아? 갑한테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한번 볼까요?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공용부분이나 관리비 연체료는 특별 승계내에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포함되는 건 뭐다? 4번.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다. 알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전유 부분하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공용 부분만 승계된다. 근데 판례가 뭐라 했다? 판례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그 아파트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인하고 그다음에 그 매수인하고 매도자가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 잠깐 쉬었다가 26번 대지 상위권인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